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남해안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해외 지진이 아니라 수시간 안에 우리 연안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대비의 초점 역시 남해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센터의 이미선 기상청장은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3시간에서 5시간 뒤 우리나라 남부, 특히 남해안에 지진동과 지진 해일이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서는 일본 내 지진 상황과 NHK 방송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경남, 전남, 남해안을 따라 진도 3, 4 수준의 흔들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내에 있는 다수가 지진을 느끼고 창문과 가재도구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특히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지반 조건과 구조물 특성에 따라 체감 진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요소는 지진 해일입니다. 규모 9.0에 달하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최대 2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미선 청장은 지진 해일 2m라는 수치를 절대 낮게 보면 안 된다며 이는 평상시 파도 위에 더해지는 높이로 기상 상황이 나쁠 경우 높은 파고나 기상 해일과 겹치면 파괴력은 급격히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는 항만과 양식장, 해안 관광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 방파제 월파, 저지대 침수, 선박 충돌과 전복 등 연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벽이나 악천 후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대응 시간이 제한돼 인명피해 위험도 커집니다. 이 같은 위험을 고려해 기상청은 내년 11월부터 국외 지진 조기 경보 범위를 일본 규슈 일부에서 난카이 해곡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남해안 지자체와 주민들이 수시간이라도 더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지진 해일 행동 요령과 경보 전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방침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를 통해 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재난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2시 30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로브 스트리트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일제히 멈추고 상점과 식당의 조명이 꺼지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붐비던 도시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인파와 차량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초기에는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살피며 비교적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곧 본격화됐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이 아닌 구글이 운영하는 무인 택시 웨이모였습니다. 정전이 발생하자 웨이모 차량들은 교차로와 도로 한복판에서 빨간 비상등을 켠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통신 환경까지 불안정해지자 운영사는 안전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호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들은 사거리 중앙, 차로 중간, 골목길 곳곳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교통 흐름을 가로막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자율주행차가 아무리 정교한 센서를 갖추더라도 도시의 전력망과 통신망 같은 외부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정전은 샌프란시스코 전력회사 PG&E의 변전소 화재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오후 1시 9분쯤 정전이 시작됐고 도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13만 가구와 상업시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력은 순차적으로 복구됐지만 정전이 지속되는 동안 웨이모는 사실상 도심에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 운전자는 신호등이 멈춰도 교차로의 차량 흐름과 보행자 움직임을 읽으며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모는 미리 설계된 규칙과 신호인식에 의존하는 구조상 신호를 읽을 수 없게 되자 정지라는 선택 외에는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도로를 막고선 웨이모 차량 사진과 함께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따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차 보편화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고도화되고 있지만 정전이나 통신장애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시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올해 초 미국 자동차 협회 조사에서도 미국 운전자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자율주행차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이 일상이 되려면 도로공사처럼 수시로 변하는 교통환경, 정전에 대비한 보조 전력망, 언제든 원격 개입이 가능한 통신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IT 교통센터의 브라이언 라이머 연구원은 샌프란시스코 사례가 고도로 자동화된 차량을 대규모로 수용할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웨이모뿐 아니라 테슬라, 아마존 자회사 죽스까지 가세한 무인 택시 경쟁의 중심지입니다. 웨이모는 미국 전역에 약 2,500대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0여 대가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주행까지 허용되며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정전 사태는 기술의 진보와 도시의 준비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식사 뒤에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고 더러운 그릇을 물에 담가 싱크대에 방치하는 습관이 식중독과 감염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방 싱크대가 일상 공간 가운데서도 세균 증식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장소라고 지적합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과 과학 전문 매체 IFL 사이언스에 따르면 설거지를 미루고 식기류를 물에 담가두는 행동은 각종 유해 미생물이 급속히 늘어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 박사는 주방 싱크대는 대장균과 식중독 병원체, 피부 박테리아까지 쉽게 모이는 공간이라며 특히 따뜻한 물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 식기를 담가두면 덥고 습한 조건이 만들어져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연구팀이 영국 전역 46가구의 주방을 조사한 결과 싱크대와 수도꼭지 손잡이에서 조리대나 식탁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싱크대에서는 대장균을 비롯해 엔테로박터 클로아카, 폐렴감균, 농농균, 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균종이 발견됐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발열과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그릇을 물에 담그지 않고 싱크대 옆에 쌓아두는 것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네바다 대학교 공중보건 전문가 브라이언 라부스 박사는 음식물이 묻은 접시를 상온에 두면 벌레가 꼬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주방 전체로 퍼질 수 있다며 건조한 환경에서는 증식이 느려도 살아남은 세균들이 다시 습해지면 빠르게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용한 식기는 가급적 당일 바로 세척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방 세제로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기를 제거한 뒤 충분히 헹구는 것이 기본이며 수세미와 스펀지는 물과 음식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사용 후 완전히 건조하고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조리 전 생닭을 싱크대에서 물로 씻는 행동은 오염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생닭 표면에는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튀며 싱크대와 주변 식재료로 균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생닭을 씻지 말고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고 취급 후 손과 조리기구를 즉시 세척해 교차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방 위생은 사소한 습관 차이에서 갈린다며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생고기 취급 과정에서 오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은 단순한 기념의 해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통치 원리를 다시 묻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1776년 13개 식민지가 영국에 맞서 독립을 선언한 순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실험은 연방제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25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스스로의 방향성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독립 당시 미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 연방국이었지만 전쟁을 거치며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시작으로 멕시코 전쟁, 미서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고 남북전쟁은 연방제의 기틀을 다지며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국제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을 주도하며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설계했고 규칙을 만드는 국가라는 위상을 통해 패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건국 250주년을 앞둔 현재 미국의 궤적은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마가와 트럼피즘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대신 관세와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제기구 탈퇴와 동맹과의 갈등, 행정부 권한 강화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이 스스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건국 정신과 현재의 통치 방식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사회는 건국 250주년을 역사상 가장 큰 생일 파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아메리카 250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순회 행사, 대규모 퍼레이드와 전시가 예고됐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국사 현장 학습부터 각 주를 상징하는 기념 행사까지 미국 전역이 2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축하의 열기 이면에는 성찰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국의 가치와 현재의 선택이 과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꽃놀이가 끝난 뒤 유권자의 판단이 미국의 다음 25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쟁점의 중심에는 경제와 물가가 놓여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윌리엄 라인쉬 석좌는 경제 여건이 표심을 가를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